12월 8일 날 오후 3시경에 갑자기 추록이 되어가지고 제주 경찰서까지 왔거든. 재판장에 들어가 보니 군대가 그 재판장 주위를 포위하고 있었어. 말하자면 여기저기 보초를 완전 무장하고 보초를 하고 있었거든. 300~400명이 앉아 있었고, 검사 논문은 제주도 사람은 사돈의 8촌이라도 폭도하고 관련됐으니까 이 사람들 엄벌히 처벌해라. 제가 그때는 그 말할 때 다 죽이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구만. 피고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분도 없고 그대로 거기에서 재판장이 재판을 종결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추록에 실려가지고 부두로 가게 되는데, 화물선인지 객선인지 몰라도 그 배 전부 한 300~400명이 탔거든. 출발을 하더라고요. 배가 출발해요. 그렇게 쭉 가다가 보니까 화북, 삼양 이쪽에서 불길들이 활활 올라오는 거예요. 봐죠. 집 불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천으로 갔거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시설 감옥인 서대문 형무소. 1907년 대한제국을 점령한 한국 통감부가 의병 탄압을 위해 세웠다. 일제 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됐고, 광복 이후 정치적 격변과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의 고난과 아픔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다. (1988년) 국가사적 324호로 지정돼 이제는 하루 100여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올해 83, 김경인 할머니. (66년) 만이다. 얼마 만에 오신 거지? 이제는 걷는 것도 쉽지 않다. 많이 봤으니까 진짜네. 그래도 이번에는 제 발로 찾아왔다. 1949년 여름, 18 소녀는 이곳에 끌려왔다. 공산당이 뭔지, 남로당이 뭔지도 몰랐다. 색깔이 많이 빠져있구나. 젊은이들은 모두 잡아간다는 소문에 친구들과 산으로 몸을 피했던 그저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쓴 시골 소녀였다. 많은 게 변했다. 소녀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 수형인들로 가득 찼던 감방은 텅 비었고, 간수들만 오가던 텅 빈 통로는 관람객들로 붐빈다. 이제 할머니도 기억나는 게 많지 않다. 60년 넘도록 남아있는 얼굴의 흉터만이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다. 뭐 오란 헌들 산안에 막 여기 건드려온 날 빡빡 긁어도 가도 건드려온 날 여기 영태이지요. 영태니까 이제 저기 그 원장인 한 사람 오란에 여기 단독에 넘어 데려다네 힘으로 막 빌런 빌 빼주게. 병어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면 비 빼고 경제용 하면 살다네 귀여운 데는 나가버렸지 뭐. 이제도 속상하죠. 이제도 모든 수해감이
창피해 그래 잘 못 가. 이제도 기억나요. 죽기 전 이사 음식어 주게. 생전 잊어보니까 죽기 전엔 안 잊어버려. 제주 4.3. 2,000명이 넘는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형무소로 보내졌다. 오름과 바다가 만나는 제주시 화북동 해안. 덤불이 무성하다. 군데군데 허물어진 돌담이 숲과 길을 나눈다. 올레길을 따라 드문드문 사람들의 발길도 닿는다. 700년 전 고려시대에 처음 세워졌다는 마을.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으며 평화롭고 소박하게 살았다. (1949년 1월 5일) 군인들이 마을을 포위했다. 청년들을 빨갱이라며 바닷가에서 총살했다. 나머지 주민들은 모두 잡혀갔고 마을은 흔적도 없이 불태워졌다. 유서 깊은 해안 마을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잃어버린 마을 고늘동.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른다. (4.3) 당시 제주섬 곳곳이 이렇게 불에 타 사라졌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던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이들을 토벌하던 군인과 경찰의 충돌이 낳은 결과였다. 군경의 강경 진압과 무장대의 습격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희생이 이어졌다. (4.3) 진상조사 보고서는 제주 4.3으로 모두 2만 5천에서 3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산간 마을의 95%가 불에 탔고 주민들은 불순분자로 몰려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384명이) 사형 판결을 받아 총살되었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전국 형무소로 보내졌다. 하루 평균 400대의 항공기가 이용하는 제주공항 활주로. 유해더미가 6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뒤엉킨 모습에 탄도와 탄피. 집단 총살된 흔적이다. 유전자 감식 결과 1949년 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로 확인됐다. 병장 끄트머리 말에 거기 기억같이 말이 판
그 호에 가서 말이야 8년인 다 총살까지 시킨 그 사형 선고까지 말이야 다 내렸는데 거기서 다 한 30명인가 총살시켰어. 너무 묻어놓으니까 위다 그냥 시체가 넘을 정도. 1948년 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총살된 또 다른 38명은 아직도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른다. 사형을 면한 사람들은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다.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은 마포 형무소로 보내졌고 7년형은 대전 형무소에 갇혔다. 전주 형무소와 인천 소년 형무소, 형량과 성별, 나이에 따라 전국 곳곳의 감옥에 수감됐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1년형) 이상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은 감옥에서 전쟁을 맞았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 인천과 마포, 서대문 형무소는 북한군이 옥문을 열었다. 풀려난 재소자들은 북한군에 입대하거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니도 가둘 띠가 어승게라. 그냥 행무소가 그냥 그 미치고 두드리는 와당탕 인민군이 저 이북에서 온 게라. 인문에 갈 사람 손들이라는 다 들을까 아이가 과짝하게 들어. 난 아이들을 안 들으나는 그 사람들이 오란 날씨인데 오란에 어떤 다 손들었는지 안 들었냐고. 아주 나 그 군인에 가면 걸음박질도 잘 해사고 더름박질도 해사고 나 몸 아파래 못하게 놓으면 하나에 좋다는. 걔나 서울 맹월간에 시끄다 줍다가 날. 대전시 낭월동 산내 골령골. 이 안쪽에 머리뼈가 입은 것 같습니다. 이분하고 같이. 유해 발굴 작업이 한창이다. 1m 깊이 골짜기를 따라 유골들이 계속 나온다. 부서진 두개골에 탄도와 탄피. 많이 본 모습이다. 이곳 역시 집단 총살된 것으로 보인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구덩이에서 18구의 유해가 수습됐다. 탄피하고 탄두들이 같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되게 이제 사격은 바깥에서 사살한 다음에 안으로 집어던졌다고 생각되지는데 안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확인 사살이 내려가서 확인 사살을 했던 걸로 생각되집니다. 당시 미군이 촬영한 골령골 학살 사진. 까까머리를 한 남성들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총살을 기다린다. (1m) 깊이의 구덩이는 이미 시체로 가득하고 겁에 질린 한 소년이 카메라를 보고 있다. 총살이 끝난 뒤 확인 사살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남았다.
이때 목숨을 잃은 대전형무소 재소자는 최소 1,800명. 제주 4.3 관련자 수백 명이 포함됐다. 재소자들이 북한군에 가담한 것을 막기 위해 후퇴하던 국군이 서둘러 학살한 것이다. 이렇게 경기도 평택 이남 지역의 재소자들은 대부분 죽거나 행방불명됐다. 우대 가면 그 번호불로만 백기 나가거네. 그 어디 갈 땐 뭐 차로 싣고 가고 그게 냉정원 들으니 거기서는 뭐 소식은 서로 모르니까 짐작으로만 하는 거지. 그냥 저 번호불로그네 나가면은 그건 추록으로 싣고 가거네 어디서 간 그자 총살시켜 불고 10월 개천절 날인가 10월 달에 마산 형무소로 이감도 보내는 그 뒤간에 간보니까 거긴 아무도 없고 못 죽었지 나는 거기 간수들 거는 말이 죄수들이 못 죽은 너네 1,000명이라고 넘으면 우리 거라. 운이 좋아 살아 돌아온 수영인들에게도 삶은 녹록치 않았다. 전과자와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예비검 속에 희생되거나 살아남아도 수십 년 동안 국가의 감시를 받았다. 창고추로 공장이나 평생을 드러낼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처녀가 진역 갔다 하면 창피하는 거 아니. 죄가 있었던 없었던 1년간 10개월 동안 진역사랑 왔다 하면은 그때 처녀로 취급을 해서게. 처녀가 진역사랑 왔다 하면은 알아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것에 나도 기죽고 어머니네도 기죽고 제일 나는 막달인데 내가 딱 오니까 우리 일가 아버지 저 친척 아버지 빨 되는 애가 너는 어디 서투리 다니지 마라 또 걸리면은 시끄러운 소리 들으니까 가만히 이제 이 마을 안에서만 살아라 이제 이런 주의도 받던 살았었고 내 동생들이 뭐 할 때 그 누나 전과를 덜 먹였대요. 이 전과를 그 전과 때문에 안 될까 봐 참 겁이 우리 내 동생이 겁이 좀 나더래요. 정부의 옛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이곳에 4.3 당시 군사재판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남아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작성한 수형인 명부. 군법회의를 열도록 한 명령서와 함께 수형인 2,530명의 기록이 남아있다. 1948년 12월과 49년 6월부터 7월까지 두 차례 군사재판이 열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형을 받은 수형인들의 이름과 나이, 형량 등이 간략하게 적혀 있을 뿐이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10대들도 400명이 넘는다. 이들은 뭘 잘못했고 어떤 이유로 민간인들이 군사재판을 받은 것일까?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중산간. 오솔길을 따라 100m 정도 지나면 작은 동굴 입구가 보인다. 성인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다. 하지만 동굴 안은 넓어 동광 큰 넓괴라 불렀다. 4.3 당시 주민들이 숨어 살던 곳이다. 100명이 넘는 동광리 주민들이
군인과 경찰을 피해 50여일 동안 숨어 지냈다. 눈에 띄면 죽거나 잡혀가 고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3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속으로 몸을 피했다. 한라산 중산가는 주민들의 피난처였고 동굴과 숲속은 배고픔과 추위,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소개령을 내리고 자 아래도 가면 죽을 거, 위도 가면 위험하고 그냥 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산으로 이제 살려간 것들이지. 무슨 뭐 총을 매 가지고 무슨 상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게요. 피난민으로 간 거예요. 피난민으로 살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뭐 공산주의가 뭐인지 알 게 뭐냐. 하여튼 다산도권에 간 사람들은 다 그 당시는 뭐 특이하게 어느 정도 좀 머리가 사상이 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간 사람들은 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살기 위해서 간 사람들 심어다가 형 주고 잡아 죽인 거예요. 솔직한 말이지. 조선시대 제주목을 통치했던 제주목 관아. 일제시대 대부분 훼손됐다가 2002년 주요 건물들이 복원됐다. 사.3 당시 이곳에 제주경찰서가 있었다. 산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다. 끔찍한 고문이 자행됐다. 폭도를 도왔다는 자백을 할 때까지 고문은 계속됐고 자백 대신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도 많았다. 무조건 패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아내도 말하자면 매 못 뛰어 가지고 뭐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til기 사람은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냥 물 붙이고 그냥 좀 쉬었다가 또 말하자면 그 이자에 앉히라고 해가지고 전기고 뭐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끼어가지고 돌리는 거 그러면 찌릿찌릿해서 죽어라요. 반 죽어라요. 응? 미 군정 문서를 통해서도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1949년 4월 1일 작성한 정보 보고서. 제9연대는 모든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분명히 게릴라에게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집단 학살 계획을 채택했다. 이 연대는 다소 공격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주로 폭도 부대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해안마을 주민들에 대한 반격 조치에 한정됐으며 주민들은 종종 재판 없이 대규모로 한꺼번에 처형당했다. 1949년 6월 17일자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의 시찰 보고서. 수용소에는 2,000명의 수감자가 오래된 창고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여성 수가 남성보다 대략 3배나 많았고 팔에 안긴 아기들과 어린이들도 많았다. 수용소장은 수감자의 90%가 산에 숨어 있다가 투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군과 경찰 토벌대는 무차별적으로 주민들을 잡아들였다. 산에서 내려오면 살려주겠다는 귀순 공작도 펼쳤지만 투항한 사람들까지 고문 끝에 군사재판에 넘겼다. 2월 17일 날 향기 종료 석방에서 당시로서는 민간인들에 대한 군법회의 적용이 힘든 때였는데 계엄령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국방경비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는데 거기 32, 33조에 간첩과 이적 행위를 한 사람들은 여하한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법 조문에 따라서 민간인들에 대한 군법 회의를
해서 또 상당수의 제주도 사람들을 그 중형을 내리게 되고 그다음 그 다른 지방 육지에 그 형무소로 전부 다 분산 수감을 시키게 됩니다. 수형인 명부 자료를 토대로 군사 재판을 구성해봤다. 재판은 1948년 12월과 이듬해인 1949년 7월 집중적으로 열렸다. 1948년 12월 모두 14일 동안 군법 회의가 열렸다. 하루 평균 62명을 재판했다. 이듬해인 49년 7월 한 달 동안 무려 1659명이 재판을 받았다. 사형 384명, 무기징역 305명, 무더기로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재판은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단 한마디도 항변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105명이 한 번에 이렇게 육지로 갔는데 목포 가니까 우리 소년이라고 해서 인천으로 가고 21살 이하는 그 외에는 각처로 이제 다 삐져서 다 삐졌는데 형무소 들어가니까 옷 갈아입고 머리 깎고 그때서 형을 그서 발표하는 거예요. 뭐 1년, 5년, 10년, 15년 막 그렇게 해서 우리 1년 하니까 아, 나는 살았다. 많은 수형 생존자들은 재판 자체가 없었다고 기억한다. 수용소에서 바로 끌려가 배를 탔고 형무소에 도착해서야 선고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창고에 한 15일 있단들 무조건 배 터진 거 백태콩과 이리온가 그때 인천 간 형을 받게 되는데 강태용은 민의청에 가야 무허가지표를 가졌어. 이거라. 무허가지표가 뭐지? 그때는 뭐 민의청이 뭐인지 알 거 뭐야. 민의청은 이제 이북 청년회란 말이야. 그 당시에 몰랐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형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도 거기서 재판도 안 해. 재판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법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던 군사 재판. 법학자들이 불법 재판으로 보는 이유다. 그 국방경비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조사 절차랄지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심리에 필요한 절차, 공격 방어 문제,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판결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판결서에 대해서 이제 정부 수석한테 올려가지고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쫙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총체적으로 이게 법적인 게 아니다, 법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재판의 법률적 근거. 2차 군사재판이 열렸던 1949년 여름은 계엄령이 이미 해제된 뒤였다.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민간인 1,600명이 군사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들이 위반했다는 국방경비법도 논란거리다. 국방경비법은 조선국방경비대 내부 규율로 법률로 공포된 적도 없고 문서로도 남아있지 않아
유령법률로 불린다. 이 법이 1948년 7월 5일 날 만들어졌다고 후대에 적혀 있는데, 후대의 기록에는 적혀 있는데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 공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공포된 원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시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형무소를 가거나 사형을 받거나 그렇게 됐거든요. 제주에서 열린 것으로 기록된 군사재판을 추적하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를 찾았다. 1949년 4월 22일자 서울신문. 여순반란 사건 군사재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긴급 동의안 제출 등 민간인 군사재판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하지만 2,000명이 넘는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넘긴 제주 관련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신문은 물론 정부 문서나 국회 속기록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이 수감됐던 형무소에는 어떤 기록이 남아있을까? (1948년에서 54년) 사이 목포 형무소가 작성한 좌익 출소자 명단. 출소자들의 이름과 주소, 범죄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런데 유독 제주 수형인들의 범죄 개요란은 하나같이 비어 있다. 범죄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을 가뒀다는 뜻이다. 이들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 제주지방검찰청의 수형인 명부. 하지만 여기에도 이상한 점들이 발견된다. 보통 수형인 명부는 재판 날짜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되는데 제주 수형인 명부는 날짜 순이 아니다. 형량별로 한꺼번에 쓰여 날짜가 뒤죽박죽이다. 1948년 12월 29일자 감형 명령서. 김용구, 안두선, 이창휴 62명의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12월 3일에 열렸다는 재판 기록에도 이들의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사형 선고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1차 군법회의가 열린 1948년은 단기 4281년. 하지만 재판 날짜 기록에서 1949년인 단기 4282년으로 적었다가 나중에 지운 흔적이 눈에 띈다. 실제로 재판을 하지 않고 수형인 명부만 한꺼번에 작성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1948년 제주에 주둔했던 구연대 부연대장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때 당시에 무슨 군법회의가 있었겠어요? 군법회의가 나는 구성할 수도 없었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법무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무관 없습니다. 그때 무슨 경비대 시대 무슨 법무관이 있어요? 나는 그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법무관 없었다. 법무장교를 하는 사람이 난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전부 다 법영장교지. 만일 1948년 군사재판이 없었다면 수형인 명부는 어떻게 작성된 것일까? 1949년 6월 제주경찰이 작성한 죄수 상황 보고서.
죄수들을 A, B, C, D와 갑을 등 6등급으로 나눴다. 같은 달 모슬포 경찰서장이 제주 경찰국장에게 보낸 또 다른 문서. A는 사형, B는 무기라는 의견이 적혀 있다. 죄수 상황 보고서와 수형인 명부를 비교해봤다. A로 분류된 강두삼, 윤영주. 수형인 명부에 사형으로 기록됐다. B로 판정받은 백문수와 고만구. 무기징역을 받았다. 수형인 명부가 군사재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죄수 상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조사위원회에 그때는 A, B, C로 나갔어요. 등급을. A라는 게 결국은 소위 말하자면 총책이면 총책. 그 마을이. 그런 거는 뭐인가 A로 구분해가지고 보면은 군에서 따라가서 그 뭐인가 그때는 뭐 검찰에서 뭐 재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부 일날 해가지고 형무소면 형무소지. 재판 과정은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 재판 없었어. 재판 관계가 있냐고 뭐 어떻게 재판 관계에서 계엄령 당시인데. 무장대를 토벌하던 군은 정말 군사재판을 열지도 않고 민간인을 총살하거나 형무소로 보낸 걸까? 유일한 기록인 수형인 명부는 재판 결과가 아닌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임의대로 작성된 것일까? 그렇다면 학살이 자행됐던 그 시기에 왜 굳이 명부를 남긴 것일까? 25년 넘도록 4.3을 조사한 김종민 전문위원. 순번이 나오고 직업 항변을 했다는데 판장이 2003년 발표된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다. 수형 생존자와 군인, 경찰 수백 명을 만났다. 21세 기자.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다. 김천 형무소로 보낸 사무기잖아. 1948년 군사재판은 없었고 수형인 명부는 1949년 한꺼번에 쓰였으며 학살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록이라는 것이다. 내가 형광펜으로 칠한 거를 왜 칠했냐면 수형인 명부라는 것은 그 판결문도 없고요. 단지 개인의 인적 사항만 딸랑 한 줄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보통의 기록이라는 것은 날짜 순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형량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작성된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예를 들자면 고승화라는 분은 수형인 명부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형무소는커녕 당시에 대한민국 경찰로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이처럼 수형인 명부는 군사재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사재판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된 그러한 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3 당시 제주 여성 100여 명이 수감됐던 전주 형무소. 우리 여섯은 살아남아 66년 만에 영영이시여 너무 억울한 생각 말고 5 할머니들이 66년 만에 이곳을 찾았다. 이래서도 절도 못할 지경입니다 지금 늙어서. 모든 게 변했지만 4.3의 아픔만은 그대로 남았다. 우리 할망은 바닥에 앉았어요. 바닥에 앉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 할머니만 곧 살았다. 그래도 살아남아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언니도 만났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울분과 기억을 안고 숨죽이며 살았던 반세기. 언니와 동생, 친구를 만나고서야 아픔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
보니까 많이 16세, 17세 봤다는 얼굴들이 많이 늙고 진짜 이렇게 세월이 한 66년 만이 많았으니까 뭐 가슴이 멍멍하고 생각하면 서럽기도 하고 생각하기 싫은 추억도 되고 그렇게 해요. 감방 생활 하는 것이 뭐 진역살이가 뭐 고생이지 뭐 행복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은 추억기도 하고 또 벗들 간 생각하면은 또 서럽기도 하고 죄를 지내고 보니까 조금 자기 죄책감이 조금 덜 하기도 하고 그래요. 수형 생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2003년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과 함께 멈췄다. 지금은 민간단체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두 명의 조사관이 발품을 팔면서 발자취를 쫓는다. 재작년 전주 형무소 수형 생존자 16명을 확인했고 지난해도 인천 형무소 수형 생존자 11명을 찾아내 그들의 증언을 기록했다. 그 중간에는 희생이 없고. 하지만 조사는 더디기만 하다. 이보연 할아버지인데 이게 원래 아무래도 이게 개인 정보라서 쉽게 개인 정보를 얻지 못하니까 찾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막상 만나러 갔는데도 어르신들 연세가 있다 보니까 뭐 한 2년 전에 뭐 돌아가셨다 이런 말도 듣고 하다 보면 참 이걸 좀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쨌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기억을 잘 하시고 있을 때 더 많은 거를 좀 조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수형자들은 2003년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당시 희생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수형인 명부라는 재판 기록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2006년에야) 15년 미만을 받은 수형자들이 희생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사형수와 장기수들이 희생자로 인정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보수단체들이 수형인을 희생자에서 제외시키라며 헌법 소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기 때문이다.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은 폭도라는 주장이었다. 아직도 보수단체들은 수형인 명부를 근거로 희생자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하라! 수형인들이 다시 모였다. 전주 형무소 할머니들과 인천 형무소 할아버지들이 처음으로 만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았구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도 단 한 번도 국가에 뭔가를 바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불법 재판에 대한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 과거사 정리 전문 변호사인 장완익 변호사가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수형인 명부만이 알고 있는 진실. 부두에서 같이 합니다. 인천이요. 반세기 넘게 국가가 침묵을 강요하고 외면해왔던 역사. 이제는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재판을 받았고 어떤 죄명으로 이렇게 투옥이 됐는지 고통을 당했는지조차도 지금도 모르죠. 모르니까 알고 싶으실 거고 그 알고 싶은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 형사재판이라는 게 제대로 있기라도 한 건지 혹은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그럼 뭐 재심을 통해서든 혹은 이 재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확인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좀 법을 통해 가지고 고통당하신 분들이 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번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겠다는 거겠죠. 그 피해자가 원하니까 그 피해자가 원하면은 방법을 찾아보는 게 국가가 하든지 안 그러면은 옆에 있는 그 국민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1948년) 겨울과 이듬해 여름, 국군은 제주에서 민간인 수천 명을 군사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서보지도 못했고 말 한마디 할 기회도 없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형수들은 집단 총살돼 바닷가에 묻혔고 배를 타고 형무소로 끌려간 이들은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 행방불명됐다. 역사의 잔혹함을 이겨내고 67년을 살아온 마지막 생존자들. 이제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죽음보다 기억이 더 두려운 사람들. 이제는 역사의 낙인을 지우고 싶다.